서울의 신규 공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전세가 폭등과 매매가 상승의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이해하면 소름 돋는 부동산 평행 이론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동산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이 반복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이 언제와 비슷한 시기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지금이 언제 상황과 비슷한지 알아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드릴 지역은 대한민국의 핵심인 수도 서울입니다. 자, 먼저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매매가는 보합에 가깝고 전세가는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가 꽤 심한 편이어서 여전히 거래가 안 되고 급매가 나오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가 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 3월 거래량이 4,000건이 넘었고 이것을 본격적인 상승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의 글이 떠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집계 방식이 4월 중순 이후에야 3월 거래량이 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제 4,000건이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시기를 봤었을 때 22년 그게 하반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거래량이 500건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초에 이제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때가 대략 한 3,000에서 4,000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1, 2월 달이 한 2,000건 정도였고, 근데 이제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5,000건이 넘어가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월 1만 건 이상도 거래가 되니까 2,000건, 3,000건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은 적지만 서울의 상급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들이 꽤 많고 잠실은 이미 전고점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이 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반포랑 압구정 같은 경우는 격차를 벌리면서 더 치고 나가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 얼마 전 이제 들린 소식으로 마포의 마푸자라고 불리는 이 단지도 곧 20억을 이제 넘을 기세고 그 다음에 뭐 용산이라든지 성동, 흑석 이런 서울의 상급지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치고 나갈지 아니면 지지부진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실제 임장을 나가보면 침체장의 모습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입주가 물론 많은 그 강동 같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데는 전세가가 막 오르는데 강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매매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세가가 오르질 못하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의 다리를 잡고 막 끌어내리는 모습. 근데 원래 강동에 이제 좋은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고덕동도 그렇고 강일동, 상일동 뭐 이쪽에도 좋은 단지들이 많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입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따라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갭 메우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노도강이나 금광구로 불리는 서울의 하급지의 모습은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가 조금씩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지역 내 선호 단지들의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반면 아직도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들은 여전히 급매가 나오고 하락 거래가 일어나는 그래서 평균이 보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세가가 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없고 물론 강동은 조금 있지만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에 들어가기 꺼린다는 것은 빌라나 오피스텔,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요런 데 이야기지 서울 아파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세가 명확하고 수요 자체가 많은 아파트에는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많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제 기사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전세는 물건 부족, 매매는 수요 부족. 3월 4주차의 수도권 아파트가 매매는 수요 부족이고 전세는 매물 부족이다. 이게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매는 수요가 부족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전세는 매물이 확실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5년의 입주 물량이 꽤 높게 잡혀 있는 거는 사실 둔촌 주공이 12,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들어오는데 둔촌 주공이 이제 예정은 24년 11월 입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4년으로 앞당겨지게 된다면 25, 26, 그다음에 27까지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죠. 보라색 그래프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착공 예정 물량이고 하나는 실제 착공 물량인데 이거 두 개의 추세를 봤을 때 23년과 24년의 착공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착공이 적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착공한 다음에 3년에서 4년 정도가 준공으로 보는데 그러면 착공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는 3, 4년 뒤에 지어질 완공된 아파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인허가 기준으로 착공 물량을 계산해 봤을 때도 27년 이후에도 아마도 계속해서 공급이 좀 적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빈 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멈춘 현장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규제를 아무리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일단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반대해버리면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홍제 3구역 공사비 갈등, 평당 784만 원에 합의할까. 요즘에 뭐 평당 1,0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 뭐 횡당 7구역 공사 중단 초읽기.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서울의 신규 공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전세가 폭등과 매매가 상승의 형태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의 상황이 언제와 비슷할까를 아는 겁니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 영상 그리고 다다음 편 영상에 촬영을 할 거고 아마 한 3편 정도에 나눠서 이 영상이 나갈 거니까 1, 2, 3편을 연달아서 시청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3편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